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5강까지 열심히 암기해 놓으셨어요. 자, 오늘은 제6강 유아교육 과정을 같이 공부할게요. 자, 유아교육 과정의 경우에는요, 우리 시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강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출제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5점 정도는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될 과목이죠. 자, 유아교육 과정을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로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 놓을게요. 같이 좀 작성해 놓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유아교육 과정 그러면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을 출제를 하고 있죠. 교육 목표, 진술 방법. 자, 두 번째 교육 내용, 조직 원리,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와 그 다음에 방법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이죠. 교육 프로그램, 까미엔 드브리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지식의 유형이죠. 지식의 유형 세 가지가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활 주제 중심, 생활 주제 중심 통합 교육 과정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면 최근에 이제 출제되고 있는 혼합연령 학급에 대한 내용, 혼합연령 학급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혼합연령 학급 운영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최근 가장 한 번 출제가 됐으나 최근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실제에서 발달적 적합성의 요소 세 가지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정 그러면 앞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 총 6가지 정도 중에서 특히나 교육 목표 진술 방법,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조직의 원리, 자, 그 다음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의 지식의 유형, 그리고 네 번째 생활 주제 중심 통합 교육 과정 관련 내용을 다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교육 목표 진술 방법으로 본다면,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은 타일러가 제시한 교육 목표 진술 방법에서 내용과 그리고 행동으로 진술해야 된다는 내용을 출제하고 있고,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는 타일러가 제시한 세 가지 계속성, 그리고 계열성, 그리고 통합성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우리가 브루너의 나선형적 조직 접근 방법, 브루너 이론에 기초한 나선형적 조직 접근 방법이 출제된 바가 있죠. 그래서 방법으로는 동심원적 접근 방법 혹은 수평적 확장 조직 접근 방법 혹은 동심원적 조직 접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루너를 말씀드렸죠. 나선형적 조직 접근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통합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 지식의 유형 세 가지는 그렇죠. 우리가 물체의 탐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리적 지식과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논리 수학적 지식이 있고요. 그리고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지식인 사회적 지식이 있어요. 자, 생활 주제 중심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단어가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요구조사라는 단어, 그 다음에 생활 주제라는 단어,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계획안이 있죠. 교육 계획안 작성, 또 운영 방법들. 여러 가지 교육 계획안은 연부터 연간, 그 다음에 월간, 그 다음에 주간, 그리고 일일 이렇게 총 4가지의 교육계획안 관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일일 교육계획안이 주로 많이 다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혼합연령 학급 운영의 기본 방향을 출제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전략, 지도 전략을 출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실제에서는 발달적 적합성 3가지, 유아의 연령에 적합성, 교육과정은 연령에 적합해야 되고 또 개인의 적합성, 개인에게 적합해야 되고 또 교육과정은 사회문화적 적합성, 사회문화에 적합해야 한다. 3가지 적합성 중에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정답으로 요구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중행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본 강의 시간은 20분 정도로 좀 짧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모든 내용을 다룰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의 내용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공부법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험서로 관련된 안내 들으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일단
내용과 행동, 그 다음에 교육 목표 진술 방법의 키워드 내용 행동, 그 다음에 조직의 원리,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그 다음에 동심원적, 나선형적, 통합적. 지금 빨간 펜 동그라미는 기억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암기해야 할 단어들이에요. 자, 그 다음 지식의 유형, 물리적, 논리, 수학적, 사회적 지식. 자, 그 다음 생활, 주제 중심, 통합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명칭, 빨간 펜 동그라미, 요구조사, 또 생활, 주제, 나머지는 동그라미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혼합연령 학급 운영의 기본 방향 두 가지가 있어요. 단일 연령에 대한 차별적 배려와 다 연령 간의 연계 도모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이에요. 그 두 가지 내용도 역시 기본 내용도 암기, 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난이도 조절 수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 자료나 또 활동 방법을 통한 난이도 수준을 조절해서 흥미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도 역시 외우셔야 되는 단어들이고요. 자, 발달에 적합한 실제, 발달 적합성의 세 가지. 그렇죠. 연령의 적합성, 개인의 적합성, 사회 문화적 적합성. 지금 빨간 펜 동그라미로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자, 교육 목표 진술 방법과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는 그리고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의 물리적, 논리, 수학적, 사회적 지식. 자, 그리고 어디까지? 그렇죠. 요구조사와 생활 주제까지. 여기까지는 빨간색 동그라미는 암기. 빨간색 동그라미로 해드려야 되겠다. 그죠? 빨간색 동그라미는 암기, 더하기, 반드시 개념은 읽기. 그래서 개념은 이해하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암기. 요 두 가지 정도만 공부하면 되겠다. 너무 지엽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빨간색 동그라미 용어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공부 내용 중에 맞습니다. 발달에 적합한 교육의 실제도 역시 빨간 펜 동그라미는 암기, 그리고 공부는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해당되는 용어의 개념 정도만 공부하기. 자, 그 다음 또 어디 있을까요? 자, 이제 암기가 아니고 읽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자, 빨간색 동그라미 혼합연령 학급도 키워드 단어들은 외우셔야 되겠지만, 자, 일반적으로 혼합연령 학급은 반드시 꼼꼼 읽고 더하기 이해하기, 반드시 꼼꼼 읽고 이해하기. 네, 자, 강의 특성상 강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읽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되는 부분이 바로 혼합연령 학급이에요. 그래서 혼합연령 학급 운영 관련 내용은 외워야 되는 키워드 단어들, 문장들은 외우지만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서 이해해야 되고요. 자, 생활 주제 중심 통합교육과정에서도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교육 계획안이 있지요. 네, 역시 읽기 공부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부분과 그리고 읽어야 될 부분, 또 외울 때 공부하는 범위는 개념 위주의 공부, 이렇게 유아교육 과정 다출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놨어요. 2018학년도에는 유아교육 과정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9학년도에는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앞에서 정리한 6가지 내용 잘 정리해서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 강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2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고 휘리릭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자, 중요한 타일러의 교육 목표 진술 방법입니다. 다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 1차 강의에서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예상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강의 중에 동그라미 해드리는 빨간펜 동그라미 부분의 단어는 반드시 암기를 좀 하세요. 자, 타일러의 교육 목표 진술 방법에서 자, 타일러는 교육 목표에는 2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를 하죠. 첫 번째 하나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진술해야 되고, 두 번째는 행동을 진술해야 한다. 빨간 펜은 암기 단어예요. 자, 내용은 먼저 행동은 어떤 행동을 진술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하지요. 자, 해당되는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진술하면 된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됐는지 관련된 행동을 쓰면 되고, 자, 그런데 많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행동이 변화될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많은 내용 중에 어느 분야에서 행동의 변화가 생길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진술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과 행동으로 진술을 합니다. 자, 이제 예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어느 분야, 자, 예를 보면 네, 어떤 분야예요? 네, 거북이의 특징이 바로 내용에 해당이 되겠죠. 이 거북이의 특징을 자 그러면 학습자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자 행동은 어떻게 진술할 수 있어요? 예문으로 보면 알 수도 있고 소개할 수도 있다. 연계해서 읽어볼게요. 거북이의 특징을 안다. 자 거북이의 특징을 소개한다. 자, 거북이의 특징을 소개한다. 거북이의 특징을 안다. 이렇게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바라보시고 주의 집중하세요. 시험에 나왔던 내용, 서술형으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자, 거북이의 특징을 안다. 아는 사람이 누구? 그렇죠. 누가 알아요? 유아, 즉 학습자죠. 그래서 학습자의 빨간색으로 쓰면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학습자의 변화로 진술하죠. 아는 사람이 누구? 학습자 유아죠. 그래서 안다는 학습자의 변화로 진술을 하는 경우고, 자 거북이의 특징을 소개한다. 소개하는 사람은 유아가 아니고 누구죠? 그렇죠. 교사죠. 그래서 소개하는 거는 학습자의 특징이 아니고 교사의 교육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진술을 할 수가 있죠. 교사의 교육행위로 진술하는 경우. 자, 시험에 나왔어요. 잘 들으세요. 자, 안다와 소개한다 어느 게 맞느냐? 행동 진술하는 방법에서 안다와 소개한다 중 거북이의 특징을 안다, 학습자의 변화 중심으로 진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거북이의 특징을 소개한다, 교사의 교육행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게 맞는지 OX 한번 해봅시다. 자, 안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소개한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거북이의 특징을 소개한다라는 틀린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시험 지문에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찾아 쓰도록, 틀린 부분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도록 시험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찾아 써야 되니까 거북이의 특징을 소개한다라고 쓰면 되죠. 자, 이유는 왜냐 하면, 왜 틀렸냐 하면, 왜냐 하면 교육목표 진술시에 학습자의 발달, 교육목표 진술시에 행동을 학습자의 변화 측면에서 진술하지 않고 교사의 교육행위 측면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혹은 왜냐하면 교육목표 진술시, 행동 진술시에 교사의 교육행위가 아니라 학습자의 변화 측면에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관식 정답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어는 아니지만 네, 외우시도록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해드릴게요. 즉 교육 목표에서 행동 진술 시에는 학습자의 변화 측면에서 진술해야 하고 교사의 교육 행위 측면에서 진술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자, 외워야 되는 키워드. 타일러의 교육 목표 진술에는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내용, 그 다음 행동, 그 다음 학습자의 행동 진술 시 학습자의 변화 측면에서 진술하고 교사의 교육 행위 측면에서 진술하지 않는다. 혹은 교육 목표의 행동 진술 시 교사의 교육 행위 중심으로 진술하지 않고 학습자의 변화 중심으로 진술해야 한다. 외워놓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교육 목표를 선정하고 진술을 하면 이제 교육 내용을 조직하게 되겠죠. 자, 타일러의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만 공부를 함께 하고 나머지 내용, 네다섯 가지의 앞에서 설명한 네다섯 가지의 중행 내용들은 개별 공부로 보충을 좀 해놓으세요. 자, 타일러의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에서는 일단 빨간펜 동그라미 준비하세요. 무슨 원리? 다 같이. 그렇죠.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마지막 그렇습니다. 통합성의 원리. 단어 먼저 외울까요? 자,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자, 계속성의 원리는 뭘까요? 맞습니다. 교육, 일단 무엇을? 교육 내용이나 그 다음에 교육 내용,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교육 내용 혹은 학습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한다? 수준은
다른 수준, 높은 수준? 아니죠. 동일한 수준에서. 자, 동일한 수준에서 자, 어떻게 해야 한다? 반복해서 제시할 수 있도록 조직한다는 원리예요. 반복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조직 원리다. 바로 계속성의 원리죠. 자, 계열성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교육 내용과 학습 경험을 동일한 수준에서 반복해서 제시하되 뒤에 이제 추가가 되겠죠. 계속성을 유지하되 자, 어떻게 양적으로는 어떻게 확대, 질적으로는 어떻게 심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라는 원리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확대하고 질적으로는 심화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무슨 원리? 계열성의 원리.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계열성의 원리를 브루너의 용어로 해석해서 답을 쓰도록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계열성의 원리 그러면 같은 말 하면 나선형적 조직 원리. 자, 조직 원리 학자 누구? 그렇죠. 브루너. 자, 브루너가 주장한 나선형적 조직의 원리 같은 용어예요. 외워놓으세요. 자, 브루너의 용어로 하면 계열성의 원리는 나선형적 조직 원리로 용어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제 그러면 계속성과 계열성의 사례가 위에 있죠. 같이 볼까요? 자, 북소리를 들으며 걸어본다. 자, 북소리 그리고 걸어본다. 들으며 걷는 거 똑같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계속성의 원리죠. 자, 그 다음에 자, 북소리를 들으며 걸어본다는 똑같은데 밑에 와서 보니까 장단과 강약에 맞춰 양적 확대, 질적 심화 무슨 원리? 그렇습니다. 계열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성, 계열성 관련된 기출문제였어요. 3세에게는 북소리를 들으며 걸어본다. 4세에게는 북소리를, 5세에게는 이렇게 연령별로 다르게 교육 내용을 제시한다. 그래서 계속성과 계열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통합성입니다. 먼저 있는 예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라는 생활 주제를 5개 영역에서 골고루 구성해서 안내를 해요. 5개 영역에서 영역별 통합이죠. 그래서 즉 여러 장소에서 자, 여러 장소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게 분리되게 그렇지가 않겠죠. 네, 상호 연결되고 통합되도록 교육 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는 원리다.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얻어지는 학습 경험들이 분리되지 않게 상호 연결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는 원리가 바로 무슨 원리?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자, 타일러의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 세 가지. 계속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 계열성의 원리와 같은 용어 한 가지. 나선형적 조직의 원리.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유아교육 과정에서 최다 출제가 되고 있는 타일러의 교육 목표 진술 방법과 그 다음에 교육 내용 조직의 원리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지요? 네. 한 주 동안 잘 본 수업 중에서 안내해드린 동그라미 단어 꼭 외우시고 그리고 본 수업의 맨 앞에서 안내해드린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 오늘 바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한 주 동안 즐겁게 공부하고 7강에서 네, 교과 교육론으로 즐겁게 만날게요. 아리아리 합격!